요수는요, 책이 빨리 나와야 될 텐데 101페이지 499번째 학습 페이지 마구역자 살펴봐야 되네. 자, 글자가 좀 복잡해 보이는 글자인데요. 두 개의 자소로 나눠지죠. 일단 두 개의 자소. 다시 이 글자는요. 다시 이 글자는 분석해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자소가 들어 있습니다. 요 글자고, 요 글자고, 요 글자고. 그 가운데 요 글자 하나만 부숫자가 아닌 거예요. 다른 건 다 부숫자니요. 이것은 반쪽 길모에서 나온 길과 관련된 좌촉거릴 척이라는 글자고, 요 글자는 사람의 팔과 관련돼 가지고 이루어진 발지자 그칠지자고, 요 글자는 사람 모습에서 나온 경부절자죠. 요 글자는 재탕모에서 나온 보이시자고요. 이 글자의 옛날 글자가, 그런데 사실은 있죠. 이 글자의 옛날 글자가 이렇게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절국공 형상이 있고, 사람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본 문양. 고무자에서 이렇게 보면 아 이거 글자가 말모로자 어그알러라고 하는 글자거든요. 어가한다는 말도 말을 몰고 간다는 의미예요. 네, 같은 말이에요 사실. 그대로 오면서 발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이 형태로서는 바로 세계 자소잖아요. 이렇게 세계 자소만 있고, 요 자소에 그대로 오면서 진짜 발이 추가되는 거예요. 발로 걸어가야 될 길을 사람이 말 몰고 가는 상황이죠. 요 글자는 그대로 오면서요. 그대로 오면서 이렇게 바뀌는데요. 이 절국공이에요, 절국공. 그래서 절국공을 뜻하는데 그대로 나무 목자를 붙인 글자가요. 절국공을 일단 절자가 되고, 이건 간지자로 그려다 쓰이죠. 간지자. 이 글자는 흔히 뭐라고 해요? 나누라고 그러죠? 이 대한민국의 한자가 치신 분들이 왜 이 글자가 낫이 되는지 설명해보라고 하면 설명을 제대로 못하신 분들이 또 많아요. 왜 너들자가 됐냐 이거예요. 절국공인데. 그렇죠. 옛날 사람들이 연, 월, 일, 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10간과 12지를 만드는 거예요. 10간에는 갑을병정 해가지고 10개예요. 글자를 길어다 쓰고, 12지에는 12개 글자예요. 자축인묘, 자축인묘, 진사, 오홀 때 쓰면 오예기. 오미, 신유, 수레인데, 이 12지를 가지고 시간을 배당을 하면요. 시간을 배당하면 하루 시간이 24시간 가운데에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자시, 숙시, 인시, 묘시, 진시, 사시, 오시가 이렇게 되더니
지구도 이렇게 동그랄 때 지구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거진 선이 있는데 거진 선이 있죠. 그 영국이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에 영국이 기준이 돼가지고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가 좌우선이 영도선이서 이제 동쪽 서쪽으로 이제 따진데 그때 그 좌우선이 바로 이거죠. 좌시 오시 좌우선. 이 시간으로서는 이게 시간으로서 얘기한다면은 이게 한 가운데가 자정이 되는 거이고 자정이 자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시까지. 11시부터 1시까지.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니까 12지로만 구분하면은 한 글자당 2시간 해당하니까 이게 밤 11시 전에 밤 11시부터 이를 자정지라서 1시까지죠. 이게 정확히는 23시에서부터 01시까지죠. 그런 식으로 하면 01시에서 03시까지가 축시고 05시까지가 인시고 07시까지가 묘시고 진시는 09시까지고 사실은 11시까지고 오시는 11시부터 13시까지죠. 오시는 11시부터 13시까지고 그 가운데가 12시간이요. 이게 자정이라면 이게 정오가 되는 거죠. 12시가 이렇게 정오가 되고 그 정오 이전이 오전 그 이후가 오후가 되는 거죠. 그때 쓰이는 오자잖아요. 지금 정오 올 때 쓰는 글자, 오전 올 때 쓰는 글자, 오후 올 때 쓰는 글자. 자, 그러니까 이 시간대가 그런데 자시고 이게 이제 자시로 오시가 바로 이 시간대고 이 시간이 낮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도 좀 자, 뭐 알고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허경환에 아직도 왜 이 글자가 낮인지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해 본 거예요. 이게 원래는 전국공이 형상에서 나왔다는 소리를. 요 글자가 그런데 잘 알다시피 주나라 시대 때예요. 선비를 교육 시킬 때에 과목을 6개라고 하는데요. 선비를 양성할 때 교육시키는 과목이 6개죠. 6개 하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6개가 잘 알다시피 관음성대 그런 예법을 알아야 되는데 예, 악기를 풍류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 활을 렸어야 된다 이거죠. 춘추전국 시대 전쟁이 많았죠. 선비사자가 원래는 오늘날은 문사오고 우사로 구분해서 문사 쪽이에요. 글 읽는 사람들 생각하지만 무사에 더 가까운 사람이겠죠. 옛날은 문사 무사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어가 바로 이거죠. 수 해가지고 주나라 시대 때예요. 선비라면 이 6가지 재주를 갖춰야 된다고 봤는데 예법에 밝아야 되고 악기를 다뤄야 되고 활을 잘 써야 되고 말을 잘 몰아야 되고 글을 잘 써야 되고 셈에 밝아야 된다 이거죠. 이 준하시대 때 종법제들을 보면은 맨 위에 천자가 있다면요. 그 밑에 제후가 있고요. 그 밑에 대부가 있고요. 그 밑에 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인들이죠. 그 다음에 노예가 있을 거이고 여기까지가 지배층이죠. 이렇게. 그 가운데 이 천자는 전쟁이 일어나면 만대의 수레를 몰고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자의 나라를 갖다 만성지구라고 하고 대부의 나는 천성지구라고 제후는 나는 천성지구라고 대부의 나는 백성지가라고 그러죠. 백성지가. 제후는 천성지구. 국가라는 말이 여기 요 국과 이 가가 합쳐진 말이에요. 산은 일승이에요. 일승.
일승을 몰 수 있는 사람. 전쟁이 일어나면은 술에 한 대를 갖다가 몰고 갈 수 있는, 3대를 내서 몰고 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바로 이 여기에 사람이 사이거든요. 여기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선비 사가 수레한대를 대해서 이 말을, 이게 말을 못하는 것이 말 타는 것과는 달라요. 수레를, 이 말을 못하는 건 수레를 못하는 얘기거든. 그 수레가 바로 이게 승이요, 승. 승. 이게 사마가 이끄는 수레한대. 네 마리 이끄는 수레를 갖다 그래서 뭐라 그래? 사마사자라고 쓰잖아요. 사마사자. 이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그게 사람이 하는 말을, 입으로 하는 말을 못 따라잡아. 말을 못 따라잡는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사불급설. 사불급설? 그때 그 한 대를 지금 몰고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 글자가요, 오가 약감서예요. 이게 나도자라고 했죠. 오가 되면서 발로 가야 될 길을 사람이 수레를 몰고 간다고 해서 말모르자라는 말이에요. 그거가 이 사식음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보유시자에 의해서 뜻이 이루어져요. 보유시자에서 뜻이 이루어지는데, 보유시자는 잘 알다시피 무슨 모에서 나왔다? 예, 재탕모에서 나왔다. 제사 지는 각자. 이 재탁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에는 없는 말이에요. 사실은 국어사전에 안 나와요. 재단이 나오지. 근데 굳이 저는 재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제사와 관련되는 글자인데요. 제사와 관련되는 글자인데 잘 알다시피 제사제자나 제사사자에 그대로 동시에 쓰이고 있잖아요. 이것들은 그리고 세탁을 갖다 이렇게 원래요. 옛날의 제사는, 최초의 제사는 사람이 자기 조상이 아니고 신령한테, 자연의 신령한테 제사를 지냈어요. 최초의 제사는. 우리 고조선이 제정일치 사이아니에요. 제사하고 정치회장이 분리되지 않은 한 사람의 시대예요. 제정일치사예요. 이게 제사장, 여기 제사장, 제와 관련된 사람은 제사장일 거이고, 정의 책임자가 되는 사람은 군장이 아니에요. 우리 저 고조선을 세운 사람이 당군 아니 당군. 근데 당군 왕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당군이 제사장으로 명칭이고 왕검이 군장으로서 명칭이에요. 정치장인 사람이 또 만백성을 대신해서 한해에다 제사를 지는 제사장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세에서는 사람이 자기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고 자연의 제사를 지내는데, 이 시대가 이어지면서 농경사회가 본격화되고 그러면서 농사를 짓면 하늘을 보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하늘을 보고 농사를 지었는데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비를 안 보여주구나. 또는 비가 그쳐야 되는데 계속 비가 내린다 이거죠. 장마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 제사장이 어떻게 돼요? 기우제를 지는다는 아니면 기청제를 지내는 거 아니에요? 비가 안 내려도 문제, 비가 내리지 말아야 되는데 비가 계속 내려도 문제. 이게 다 두 개가 다 재앙이에요 지금. 재앙. 그 재앙을 두고 만약에 비가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는 상황이 곧 재앙인데, 그 재앙을 두고 제사를 지낸다니까요. 그건 뭐예요? 재앙을 막아달라 지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죠? 그 재앙을 막아달라. 제사를 지내서 재앙을 막아달라. 우리가 막 이게 금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막다, 금하다. 금하다의 금할 금자도 그래서 이게 님자가 오면 그래요. 숯불 님자가 림이 김이 되고 김이 금이 되면서 이렇게 쓰지 않게 금할 금자. 금할 금자도 보이십자가 지금 금하다의 뜻의 인양을 준 거란 말이에요.
이 재앙을 막아달라, 금해달라 그 얘기예요 지금. 바로 왜 막다가 되는지 이해가 되죠? 예전에 이제 금말특검자까지 설명을 했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의식이 부족해가지고요. 예전에 저 도전 골든벨인가요? 그거 아직도 보고 있나? 금줄이 뭐냐 이거 황금줄로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금줄. 그 옛날에는 아이를 낳으면 집 대문에다가 금줄을 쳤다 그러는데 그 금줄이 황금줄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 요즘에 아이들이 지금 그 학교 교과서만 보지 제대로 된 독서를 하지 않고 어휘력이 그렇게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그로자하고 관련해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있죠. 앞에서 이 말모로자를 살펴봤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218번째예요. 이제 살펴봤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면 또 다른 지금 설명과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겠죠. 뭐 했던 옛날에는 안 했고 지금 하고 뭐 지금 했는 뭐 이런 내용들이 그 내용에도 지금 설명 안 하는 내용 그 부분에 있겠죠. 그래서 좀 더 많은 걸 아시려면 그때 가서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 글자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배들 글자는 잘 알다시피 이 글자네요. 500번째가 됐니? 사람의 입을 표현했어요. 사람의 입을 갖다 저렇게 표현했는데 문자로 나타내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기서 이런 비단 사람의 입뿐만 아니라요. 입이라는 게 음식이 들고 나오고요. 나오면 안 되겠지만 사실은요. 뭐 상황이 떠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또는 뭐 숨이 들고 나오고요. 코로도 숨을 쉬나 입으로도 숨을 쉬니까요. 그래서 뭔가 들고 나는 것을 나타낼 때 다 이 글자가 쓰여요. 그래서 사람이 들고 나는 출입구 올 때도 쓰이고요. 또는 배가 들고 나는 항구 포구 올 때도 이 글자를 쓰고요. 또 입 없는 사람이란 없기 때문에 사람 자체로도 쓰여요. 사람이라는 의미. 그래서 인구가 몇 명이다 그럴 때 인구는 사람이 입을 들어서 얘기하니까 사람 자체를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에 식구 그럴 때 쓰이는 식자도 마찬가지고 밥을 먹는 입이 아니죠. 식구가 사람이죠. 밥 먹는 사람. 뭐 이런 말에서처럼 사람의 의미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여러 가지 그게 여러 가지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찾아보면. 근데 다른 글자 구성에 도우면서 익히 쓰이는 글자로서 기억을 일만한 글자는 뭐 한 글자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글자 이게 이 글자가 그대로 오면 그러면서요. 이게 사람의 모습을 갖다 표현할 때 사람의 행동을 해서 두드릴 글자예요. 두드릴 글 또는 고라고도 했고 음이 두 개 있는 글자예요. 그보다는 고의 음으로 사실은 더 많이 쓰입니다. 요 글자가 들어가서 쓰인 말로서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될 말이 뭐가 있냐면요. 저 장자가 아내가 죽었을 때에 그렇죠. 물동이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 슬픔을 이제 그런 식으로 펴는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고분지통이거든요. 고분지통. 동이 문자 써서 동이를 갖다가 두드렸다 이거예요. 그때 고분지통. 또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가 청나라 아니죠? 청나라에서 황제한테 예를 어릴 때 예법이 있어요. 그게 3배 구고도예요. 구고래. 3배 구고래. 구고도 뭐 해가지고 세 번째로 하면서 그 머리를 갖다가 땅에다 주하는 거죠. 구고 예도래자를 쓰기도 하고
두고래 뭐 해가지고 이게 저거 병자호란 때에 그 청나라가 왔을 때에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삼전도에 나와가지고요. 지금 저 석천호수 그때는 석천호수가 한강이었어요. 한강. 지금은 막혀가지고 호수로만 나와 있는데 한강이 일부였어요. 거기에 나루터가 있었단 말이에요. 삼전도라는 나루터가. 거기에서 309고도를 행했잖아요. 자, 그때 쓰이는 고자의 고자. 그 중국 사극에 보면은 예. 청나라 때 뭐 강희제, 옹정제 뭐 이렇게 사극을 보면은 옛날 그 황제를 보면은 카오제, 황샹 이렇게 나오는데 카오제는 무슨 그때만 저 두들 고자하고 볼견자 머리를 조아려서 황제를 괴라는 예, 카오제는 이렇게 해서 그래요? 주로 저렇게 쓰는구나. 처음에 뜻도 모르고 그냥 듣기만 했는데 나중에 우연히 찾아보니까 그게 아 그래. 예. 지금 조아리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조아리다. 예. 냉면 두드리는 조아리다. 청태조한테 인조가 그 머리를 조아린 게 그렇죠. 두드리 이제 땅에다가 머리를 두드리는 행위가 땅에다 조아리는 행위니까. 자, 그 두드릴 구예요. 두드릴 구자. 그나마 이 구자가 음역그런 글자라는 걸 알아두시고. 지난번에 우리 그 잠실에 갔을 때 그때 봤었죠. 예, 예. 보고 그랬었죠. 맞아요. 그때도 봤었어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로 넘어갈게요. 이 글자에 뭐 이제 잘 알고 계신 글자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줄글자네요. 실사자예요. 실사자는 실을 가는 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는 실을 이렇게 펴놓으면 이게 실인지 뭐 지렁인지 뱀인지 뭐 덩굴인지 뭐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탈해진 형태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걸 문자로 나타낼 때 이렇게 탈해진 볼 두 개나 나오고 실과도 세 개나 나타내고 그걸 증명시킨 글자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 가는 실 멱이라는 글자죠. 오늘 가는 실을 뜻하면서 멱이라는 거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글자를 두 개 쓴 이 글자의 약자로 쓰이고 하도 많은 사람들이 실사하다 보니까 제가 부숫자 명칭 조사할 때요. 제 마음대로 부숫자 명칭을 정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의 뭐 사전 5권과 교육용 한자와 관련된 교과서에 국정교과서의 자료를 검토니까 가는 실력으로 되기보다는 다 실사서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제대로 된 뜻과 음보다는 사람들이 흔히 부르는 명칭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오면 저는 가는 실력이라고 보고 싶었죠. 이 말이라는 것이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실사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합할합자예요. 합할합자와 관련된 설명은 이게 이제 합할흡이라는 글자가 금방 보고 왔는데 금방 이 앞에서 이 열쇠 425원지 학생명표로 그래서 그때도요 이 글자를 설명을 했어요. 이 글자를 설명했는데 또 나왔으니까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릇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릇. 우리가 한자에서 그릇을 뜻하는 글자가 그릇기자가 있죠. 그릇기자. 그릇기자에 보면 네모난 형태가 있잖아요. 저는 세상에 물건들이 많지만요. 그 중에 먹는 데 사용된 그릇이 식기 아니요? 그래서 물건을 나타내는 물건 분자도 제 판단으로는 이것도 그릇의 형태를 갖다 식기 형태를 갖다 네모나게 표현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그릇을 뜻하는 또 다른 글자가 그릇 명자가 있잖아요. 그릇 명자가 있는데 이 그릇 명자가 달라붙어가지고 쓰여진 글자 가운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눈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그릇이 있고 그릇에 우리 단계인데 여기서 나온 글자가 볼감자란 말이에요. 이게 가까이 임해서 본다는 뜻의 글자예요. 가까이 누가 그릇 속에 얼굴 들여다보려면 가까이 임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까이 임해서 본다고 해서 볼감자가 되고 이말림자는 이렇게 쓰자니 이렇게요. 이렇게 이말림자는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 요 형태하고 요새 같은 거 하면 요 그릇 속에 차 있는 물이요. 요 그릇 속에 차 있는 물인데 그걸 대시는 것이 바로 이 글자란 말이에요. 이게 그릇이잖아요. 이것도 그릇으로 봐야 되는데 같은 패턴이니까 오늘날 달라서 하나는 볼까 하나는 이말림자가 됐지만은 그 서로 만들어진 글자의 원리가 거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볼감자의 그릇 명자가 바로 물건 품자로 쓰였다는 것은 이게 그릇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물건의 일반적인 형태를 네모나게 표현해가지고 많으니까 세개로 줄여서 이렇게 쓰면서 이게 물건 품자가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고 치면은 그릇의 일반적인 형태를 갖다가 표현했다가 하고 설명하고 그 하나가 여기 이 글자도 그릇의 형태 이게. 그 위의 형태는 이게 뭐냐면은 덮개죠 덮개. 우리가 밥식자에서도 밥식자 본자 이럴 때 이것이 덮개 형태란 얘기예요. 이것도 덮개 형태. 우리가 그릇을 뜰 때 제기 그릇이요. 제기요. 제기를 나타내는 글자가 원래 요 글자인데 그 글자에 보면은 이렇게 할 때 요게 뚜껑 부분이라면 요게 음식을 담는 운두고 요게 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굽이 없는 그릇이에요. 운두만 있어 운두. 이 부분이 운두인 거야. 요 부분이 지금 운두예요. 요 부분이 운두. 대신에 여기 뚜껑을 갖다 여기는 이렇게 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운두가 없는 운두가 없이였죠. 운두가 낮은 그릇인데 그게 이제 우리 학교 다니면서 도시락 같은 거 싸고 다닐 때 양철 같은 것을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밥 집어 있고 여기다 어머니들이 계란 하나 써 딱 집어가지고 딱 뚜껑 덮어서 주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부러웠지만은 계란 위에다 딱 집어서 빼서 게 밑에다 딱 깔아놓고 친구들이 다 뺏어 먹거든. 그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걸 반합, 찬합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그때 쓰이는 합자죠 이게. 원래 그 그릇 그때 쓰이는 그릇을 나타내는 글자죠. 그런데 덮개오고 그릇의 운두형이 음식을 담는 부분이 서로 합쳐졌다고 해서 합할합자가의 뜻으로 더 많이 쓰이니까 결국 그릇을 나타내는 글자는 다시 그렇죠. 여기 그릇 명자 하나만 더 붙여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뜻은 합하다의 뜻이 되고 운도하고 덮개가 합해진 모양에서 합하다의 뜻이 되고 자기의 본래 뜻은 그릇 명자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이는데 이게 합합자예요. 합합자. 여기 합은 운두가 낮은 그릇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밥비를 집어있거나 찬을 집어넣으면 반합 찬합이라고 하는데 향을 집어넣으면 향합이 되고 분을 집어넣으면 분합이 되고 뭐 할 때 쓰이는 합자가 버리지. 저 책상 밑에 뭉구리를 갖다가 뭉구리를 집어있는데 이게 또 낮잖아요. 이게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빼고 집어있고 요것이 혀가 들락날락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설자에다가 마치 이렇게 도시락처럼요. 이 양철 도시락처럼 모양새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설합이에요. 한자로 설합. 그것이 그대로 오면서 설합으로 바뀐 거예요. 설합. 자, 네, 그때 쓰이는 글자인데요. 자, 요 합할합자를 그래서 설명을 하면은 합합자를 같이 설명해 줘야 될 상황이죠. 그러죠? 그 교수님 그 합할합자의 꿀을 제외한 이 부분을 또 모일집 뭐 이렇게 그거 그렇게 이제 문자로서는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하면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 그냥 그런 두꺼우로 제가 이걸 모인다는 이 형태가 어떤 글자에 쓰였을 때 이걸 모인다는 뜻으로 표현하는 글자가 없어요. 교육용어자에는 사실은 이 글자를 갖다가 이렇게만 써놓고 이제 사전에서는 이걸 모일지 뭐 모을지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놨는데 근다고 해서 이걸 어떤 글자 이 장이 포함돼 가지고 모이다 뭐 그런 뜻으로 쓸만한 글자는 없어요. 이 아래를 향한 입으로 풀이를 할 수 있어도 이게 덮개나 아래를 향한 입 요 형태가 달라붙었을 때 이재금자 이런 데에서 이것은 아래를 향한 입이에요. 아래를 향한 입. 이게 모인다는 뜻이 아니야. 피리학자 같은 경우도 이 피리학자 이런 걸 설명할 때 필요할 때 이걸 모임집으로 설명한 사람들이 이것도 피리 입구 부분이라는 이게 피리 원래는 피리가 이렇게만 피리된 글자란 말이에요. 이거 입구 부분이요. 입구를 아래를 향한 입으로 봐야 돼 이게. 피리를 입으로 불잖아요. 근데 모이다는 뜻으로 풀이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옛날 사람들이 이 글자의 표현상 이 세 개가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모이다의 뜻에 집이나 음을 부여한 것뿐이지 이 형태가 들어갔다고 해서 모이다 이 뜻으로 풀릴 만한 글자가 없어요. 익히 쓰이는 글자 가운데 사실은. 자, 별도의 질문을 우리 선생님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 합할업자가 음 역할을 해요. 여기서 합할업자가 음인데 호응이 희읍자고 아음이 기읍자가 교환이 잘 되죠. 갑이 어떤 식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를 갖다가 부족분부를 이어주는 거예요. 이어주는 상황 관련돼서 시를 사용하다 보면 줄을 사용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만회하려면 이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어주는 상황에서 줄급자가 된 글자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공급하다 뭐 할 때 쓰는 급자죠. 급여 뭐 할 때 쓰는 글자. 급수시설 뭐 할 때 쓰는 글자예요. 자, 줄급자에 대한 설명 이렇게만 해도 이해가 가죠? 김옥 선생님. 잘 알아듣는 거 아니 오래간만에 진짜 쉬다가 수업을 하면 잘 안 들어오잖아 머릿속에. 예, 그래요. 열심히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여러 글자인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두 개의 자소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요걸 갖다가 잘하고 보면 안 돼요. 잘하고 보는 순간이요. 잘하고 보는 순간 이런 글자의 글자로 똑같은 글자로 보는 거예요. 주검시자라든지 주밀도자. 놈자자가 음역하는데 자가 다가 되고 다가 도로 쓰이는데 그래서 이 글자가 달라붙으면 도로 쓰인 글자도 많잖아요. 도읍도자라든지 볼도자라든지 뭐 담도자라든지 뭐 도로 쓰인 글자들 많잖아요. 놈자자가 이것도 도고 이것도 도고 이것도 도고 자가 다 동시에 달라붙었는데 전다 음이 도라는 것은 놈자자가 음역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죠? 네. 도읍도 볼도자예요. 뭐 현장을 목도했다. 안도하다 할 때 쓴 도자죠. 도열했다 할 때 쓴 도자. 도가 된 것처럼 이것도 도예요. 도. 자, 요 글자에 의해서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글자가 주검시자로 봐야 돼. 이 글자가 주검시자로 봤기 때문에 죽임과 관련돼서 죽일 도자인데 도산하다 도륙하다 할 때 쓴 글자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것과 이것이 같으냐? 같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로 보면 안 돼요. 이 글자를 분석할 때는 시자하고 도자가 합쳐진 글자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책의 특징이 이거 없이 그냥 이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이것일 수도 있고 그것 형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두 개로 이것자 아니면 이것의 형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안 가 사람들이 설명을 그냥 이것이다 할 뿐인데 이것이다 보면은 주검시자인지
그것이 형태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고 자를 붙이거나 아니면 그것의 형태라고 이렇게 든다 이거잖아. 왜 자라고 하죠? 시라고 해야 되나? 왜? 문자로서 쓰이기 때문에. 일 때는 이게 하나의 문자야. 그렇지만 이것은 문자가 아니야. 그냥 글자 자체로 네, 쓰는 그렇죠. 나는 그 의미 자라고 하신 줄 알고 왜 자라고 하시나? 시자. 우리가 설명할 때도 시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말을 또 그 뒤에다 꼭 자를 붙이잖아. 문자일 때는. 그러잖아요. 그래 그걸 그대로 글자로 글로 표기한 것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걸 자라고 보지 않고 그것의 형태로 본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요것과는 달라요. 이것이 근데 이것의 형태는 그럼 어디서 볼 수 있냐? 지목자에서 볼 수 있죠. 지목자. 이게 옛날 사람들이 주거 시설이 혈관 생활이라고 이게 동물 같은 데도 이거고 저 암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석굴암 같은 게 암자잖아요. 석굴암 그것도 바위굴을 이용했잖아요. 그렇게 돌출되어 나와 있는 언덕의 형태를 갖다 표현했다고 생각하셔야 돼 이게 기복자. 우리가 층층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게 집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직층자가 층으로 바뀌면서 이 글자에 의해서 이게 집 형태예요. 이게 지복자에서처럼 뭐 집인데 여러 지붕이 여러 개 있는 집과 관련돼서 층층자라고 해요. 1층, 2층을 뜻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이면요 집의 비셀루라는 글자 이게요. 여러 셀루자의 의미 셀루자와 관련된 글자죠. 집의 비셀루자의 집의 비셀루. 하는 글자인데 여기도 이것이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집이요. 이거 형태는 집이요. 집. 집이고 이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요. 설문의자에서는 이게 계집여자가 밑에 있으니까 여자가 물고 두 손을 이렇게 보고 이러고 있는 형태의 머리부를 좀 더 길게 뺀 형태에서 이게 말문자 형태가 들어가고 여기 가운데 중자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의 소전 형태가 그래서 말문자 오고 가운데 중자고 계집여자가 합쳤다 이렇게 설문에서는 풀이해도 이게 잘못된 풀이라고 있어요. 왜? 이 글자의 고문자가 갖고 있는 형태는 이렇게 여자는 맞는데 여자의 머리가 이렇게 가치처럼 장식이 되는 부분이 있고 손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손. 두 손과 이게 두 손이라는 말이에요. 두 손이고 이게 머리 부분이고 그거 손을 모으고 있는 상태인데 요 글자에서 분화돼 나온 글자를 이 글자로 본다고 했어요. 이 글자를 이 글자를 그냥 켈치자를 이렇게 쓰기도지만 나중에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가릴 간자도 원래 이렇게만 쓰지만 나중에 손 붙여서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이렇게요. 이게 다 같은 글자예요. 요 글자하고 요 글자하고 같은 글자고 요 글자하고 요 글자 같은 글자고 요 글자하고 요 글자가 같은 글자예요. 이게 끌어안다 또는 끌어모으다 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옛날 사람들이 그걸 약간 간략히 해서 이걸 끌다라는 뜻으로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끌어안다, 끌어모으다. 그래서 두 손이 분명히 들었으니까 두 손으로 얼굴 부위가 있잖아요. 머리 부위가 있잖아요. 두 손으로 머리를 붙잡고 뭐 끌어안거나 끌어안는 것이 끌어모으는 것이 끌어안는 거니까 그렇게 봐야 될 글자예요. 이게 두 손으로 얼굴을 자기 품으로요. 이 끌어안는 상황을 갖다가 펴는 글자로 봐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루어진 글자가 끌글자예요. 끌글자. 이저 설문의자 이 견해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자 이해가 가죠? 예. 바로 그 루자가예요. 루자가 여기서 그대로 음역화를 하면서 이 집과 관련된데 집이 여러 개가 포개져 있고 그래서 여러 루 또는 포겔루 하는 글자예요. 포겔루. 눈 차에 걸쳐서 얘기했다. 눈의 얘기했다 할 때 쓰는 눈자가 바로 있죠. 자, 여러 글자에 대한 설명. 그런데 이 글자가 다시 음역하는 글자 가운데 셀 숫자가 있었는데요.
이게 얼마 전이에요? 지난 시간인가요? 486번째 이미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뒷쪽으로 넘어가니까 미월증자가 있네요. 자, 두 개의 자소가 이렇게 쓰여있어요. 글씨 다르게 엉망으로 쓰고 있죠. 아이, 잘 어울린다. 자, 이게 신방변이라고 부르죠. 신방변. 영어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약속이니까 약속을 지키는 일이죠. 마음 십자가 바뀐 글자죠. 심장모에서 나온 글자. 이 글자가 다른 글자와 합칠 때 다른 글자에다가 반절 정도 길을 한자가 합체자가 많으니까요. 독체자보다는 합체자가 많단 말이에요. 독체자로 쓰이는 글자가 상형과 지사자가 있다면요. 그 다음에 합체자는 해이오고 형성자죠. 근데 한자 가운데 해이 형성으로 이루어진 글자가 90% 이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합체 두 개. 근데 이제 합쳐질 때 주로 좌우로 합쳐지거나 상하로 합쳐지죠. 이렇게. 이 글자도 그러니까 원래 심장모에서 나온 상형자지만 다른 글자가 합쳤을 때는 합체자로 쓰일 때는 A자나 행성자를 보실 때는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서요. 심장이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거기서 갈라꺼진 글자가 이 글자란 말이에요. 마음 심자가 변화됐기 때문에 쉬운데 여기에 방자는 겹방자예요. 글자 곁에 두 글자가 한쪽 곁에 붙은다 이거죠. 근데 그 위치가 변에 해당되는 위치다 이거죠. 그래서 신방변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왜 용어가 신방변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뭐 부숫자이니까 뭐 그동안에 많이 얘기했던 거이고, 그다음에 요 글자는 원래는 시루예요. 시루 종자가 돼야 돼. 시루가 겹쳐져 있어요. 시루나 옛날 사람들이 있죠. 밥을 헹굴 때 있죠. 청동지 문화의 주거지 스타일 보면은 옛날 사람들 사용했던 그릇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릇이 나오는데 그 그릇 가운데 시루가 이번 많이 나와요. 청동기 시대 때 사람들은 시루로 음식을 쪄 먹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밥을 해 먹는다고 할 때 국물을 물에다 집어해가지고 끓여가지고 해 먹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 옛날 사람들은 밥을 쪄 먹었지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해 먹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군대 가면 남자들 군대 가면 군대에서 짬밥 먹는다고 하는데 짬밥이 보러 찐밥이란 말이에요. 찐밥. 밥을 쪄요. 그런 것처럼 옛날 사람들이 사실은 그릇이 좀 더 완벽해졌을 때 오늘날처럼 밥을 해먹었지 옛날 사람은 시루를 이용했어요. 시루. 음식을 해먹을 때 시루. 그래서 시루가 많이 나오는데 그 시루 이 글자 옛날 글자를 보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시루의 아랫부분 밑바닥 부분하고 옆면 편했다고 이 고물자이고 시루. 근데 시루라는 것이 음식을 찌기 전에 찌려면 밑에 또 다른 것에다 물을 담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또 호다리면서 또 다른 것이 하나 더 추가돼요. 그게 담긴 물까지도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나온 글자가 오늘날 글자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그릇이 두 개인 거야 지금. 음식이 달린 그릇과 물이 담는 그릇 두 개가 포개져 있어요. 그래서 포개다가 뜻이 있고 포개졌는데 포개졌을 때 두 개가 포개졌을 때 앞선 부분을 나타내면서 앞선 부분 일직 부분 시간적으로 일직이야. 그러니까 이게 일직이라는 뜻으로 쓰면서 일직증자가 되자 시루증자는 그래 그럼 너 일직증으로 써라 이거예요. 나는 더 크게 집을 짓고 산다. 자, 구워 만든 토기 가운데 옛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구워서 만든 토기가 뭘까요? 기와. 그렇죠. 오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네. 그래서 기와를 붙여요. 기와. 슬슬 이제 선생님 날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구워 만든 물건에는 흔히 기와자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버금 타자가 자가 되면서 질그릇이라는 그릇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호자를 붙인 것처럼 두 사람을 이렇게 아울러 묶는 형태에서 나온 거죠. 아우를병자 이렇게 아우를병자인데 병하고 다를 때 이 병자가 그대로인데 병자 이건 이제 그릇인 병이죠. 이게 그릇인 질그릇이고 이것도 그릇인 실이에요. 우리가 저 아늘농자 이게 아늘농자잖아요. 포옹을 때 쓰는 옹자. 근데 도공자 장독을 때 도공자를 나타내서 독을 나타내서 무슨 자를 붙인다? 무슨 자를 붙인다? 그렇죠. 기와자를 붙이. 옹기할 때 쓰는 글자. 철옹성할 때 쓰는 글자. 그래서 실효종자에도 여기에 달라붙은 글자처럼요. 여기 달라붙은 글자처럼 이 글자를 붙여서 이게 실효종자가 돼요. 자기 뜻이 일찍이 되고 기와자를 붙인 글자가 그 본래 뜻을 갖다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거기서 그런 글자가 그런데 여기도 달라붙었네요. 그 글자가 그대로 음역할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마음속으로 미워한다고 해서 미워할 칭자가 되죠. 증오하다, 내증의 관계에 있다, 뭐 할 때 쓴 글자. 증문. 증문이야, 그렇죠. 가감정력이 네, 저거는. 지었다는 모기를 싫어하는 미워한다는 증문이에요. 증문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자, 미월 칭자까지 살펴봤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요. 학자들이 이제 뭐 크게 어렵게 다가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이제 그 정도 실력이 되어 있으면 선생님 이제 가르치셔야 된다니까. 자, 미월 칭자를 끝내고 보니까요. 공회장 제 5장이 심출한 자가 다 해결이 됐네요. 자, 이 입이 앞에서 그래서 다 배웠다는 얘기요. 공회장 제 5장에 들어가 있는 그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한자가 입이 앞에서 다 설명이 되어졌다는 얘기인데요. 그걸 바탕으로 문장을 우리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풀이해 보는데요. 뭐 제가 간단히 흡기로 했죠. 그냥 읽고만 넘어갈게요. 어떤 이가 말하길 옹은 어디나 말재주가 없다고 했다. 근데 옹이 여몽을 말한 거예요. 공자의 제자. 그다음에 작게서 말씀하셨다. 어디에 말재주를 쓰겠는가? 말재주 있는 자는 남 맞기를 입으로 말을 제기하여 자주 남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가 어딘지는 알지 못하나 어디에 말재주를 쓰겠는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이 되거든요. 자, 이 정도로만 하고 그 다음 문장으로 그 다음 10절까지 넘어가는데요. 쉬었다가 가까이로 그냥 하는 글자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끊죠 뭐. 네. 그리고 오늘 그 1시부터